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능길의 장마에 대해 줄거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이 줄거리가 여러분들의 이 바쁜 시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줄거리 위주고요. 이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소설의 어떤 특성, 감상법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은길의 장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나가 서술자입니다. 나가 초딩이에요. 초딩. 동만이. 이 동만이는 지금 현재는 어른입니다. 어른. 어른인 나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특이하거든요. 그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이 동만이가 보았던 그 사건을 이 어른이 된 시점에서 자기 어릴 때 봤던 그 사건들을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윤중길의 장마는 말 그대로 이게 배경이거든요. 예, 장마가 있던 6.25 전쟁. 6.25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던 해 장맛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그 날이었어요. 그 동만의 집에 동만은 아버지랑 엄마랑 또 이제 외할머니랑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직 친할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외할머니가 피란을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집으로 외할머니 네. 외할머니가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6.25 전쟁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웃긴 게 그 외할머니의 아들은 국군 소위로 참전하게 되고 이 친할머니, 예, 친할머니 아들은 이제 빨치산으로 징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대립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사이좋게 지냅니다.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거의 핵심적인 인물이거든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사이 지내는데 그 외할머니의 아들인 국군 소위가 빨치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전사 소식을 접하게 돼요. 전사 소식.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막 비가 내리는 하늘을 향해서 이놈의 빨갱이들 다 죽어라 뭐 이렇게 이제 고함을 치는 거죠. 그때 이제 친할머니가 자기 아들 빨치산이잖아요. 뭐시여 하면서 문을 열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아들은 뭐 죽어라 의미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이제 서로 이제 이 아들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갈등.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빨치산 소탕 작전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할머니는 이 아들이 잡힐까 봐서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황이고 집에도 자꾸 이제 사법경찰도 왔다 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린 동만이가 그때 잠깐 집에 누군가 왔다 갔는데 그것이 이제 소설 속에서는 그것이 삼촌인지 아닌지 밝히지 않지만 삼촌일 거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만이가 누군가 왔다 갔다는 말을 함으로써 동만이 아버지가 경찰에 가서 이제 막 좀 고초를 겪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할머니는 동만이까지 미워합니다. 동만이.
자기 손주잖아요.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빨치산의 아들을 둔 친할머니랑 이 외할머니랑 친할머니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엄청 아들을 사랑합니다. 모성애가 엄청 세고요. 또 점을 잘 믿어요. 점. 예. 이게 점을 잘 먹는데 이 친할머니가 빨치산 자기 아들이 걱정이 되니까 점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이 빨치산 간 아들이 어느 날 어느 몇 시 온다면 시간까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할머니는 그 점장의 말을 온전히 믿고 막 이제 식구들을 막 닥달하면서 음식 준비하고 대문 앞에 막 등 켜놓고 해가지고 아들을 기다리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00%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뭐 시간 안 맞춰도 그 빨치산 아들이 온다고 하는 그날에 대문 안으로 누군가가 옵니다. 뭔가가. 이게 뭐냐면 이 빨치산 아들은 나타나지 않고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구렁이. 저는 뱀 종류를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그리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구렁이는 말하자면 이제 삼촌의 현신이 되겠죠. 예. 왜냐면 이 할머니나 이 사람들은 점을 믿고 우리 어떤 전통적인 사상에 의하면 구렁이는 그 집을 지키는 신, 뭐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 이렇게 갖고 좀 이렇게 신으로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렁이를 삼촌 현실을 100% 믿습니다. 이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이 구렁이를 본 친할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놀라는 거죠. 왜 놀라겠어요? 기절합니다. 기절. 구렁이가 왔다는 거는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렁이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외할머니가 짠 나타납니다. 외할머니. 이 외할머니도 자기 아들 생각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돈의 아들도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불쌍했겠죠.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이제 구렁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사돈의 아들이 생각하고 달래서 보내줍니다. 달래서. 그리고 위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렁이가 이제 이렇게 집안에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여기에다가 뭐 상을 차려 음식을 차려놓고 막 달래주고 위안해 줍니다. 그러면서 갈 대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꿈쩍 안 하니까 이제 담장 밖에서 어떤 아줌마가 머리카락을 태우면 된다 이래서 빨리 이제 동만이에게 아픈 할머니 머리카락 가져온다 이래서 머리카락을 태웁니다. 머리카락 한 줌을 태우죠. 이거는 이제 그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은 이 모성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태우니까 이제 뱀이 이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렁이 사건이 끝나고 이제 친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서 이제 외할머니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외할머니랑 친할머니가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화해를. 아이고 사돈이 내 대신에 잘 달래서 보내주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고맙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괜찮으면서 그게 집안을 지키면서 이 집을 잘 지켜줄 거라고 되게 서로 위안하고 화해하게 되는 거죠. 화해. 그 갈등이 그래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이제 대충 주제가 나오죠. 한 집안의 그 갈등이 결국은 그때 당시 6.25 전쟁, 6.25 전쟁 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던 어떤 보편적인 현실이었고 누구나 겪었던 아픔이었잖아요.
네, 현실이고 그것을 예, 드러나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가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작가의 의도는 주제잖아요. 결국은 이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갈등의 해결은 뭐로 됐냐면 모성애와 뭐 구렁이를 신이라고 인용하는 어떤 전통적 사상,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 토속적인 신앙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토속적인 신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우리가 6.25 전쟁이 이념의 대립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모성이라든지 어떤 전통적인 어떤 신앙, 토속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간단하게 장마의 전체적인 줄거리 알아봤는데 이렇게 갈등 해소하고 나서 이제 친할머니 일주일 뒤에 죽거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이런 인물들의 관계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잘라져 나왔을 때도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읽으실 때 먼저 이렇게 서술상의 특징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점을 잘 파악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중심적인 어떤 사건, 그렇죠? 인물의 갈등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셀 오였습니다.